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 전후 사회적 트렌드가 됐던 웰빙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요즘은 여기에 행복인 해피니스, 건강을 이루는 피트니스까지 묶어 웰리스로 발전했는데요.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건강 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인 건강을 지향하는 트렌드에 맞춰 웰빙이 웰리스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겁니다. 이게 산업적으로도 블루오션이 되면서 세계 웰리스 관광 산업 규모는 1,50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웰리스 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꼽고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는 곳이 영덕입니다. 무엇이 영덕의 새 동력이 되고 있는지 오늘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에서 김광열 영덕 군수를 초대해 알아보고요. 그 밖에 영덕의 현안들도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열 영덕 군수 나오셨습니다. 군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영덕 국민 여러분,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덕 군수 김광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군수님 요즘 영덕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요즘 뭐 다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영덕은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국민들 잘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고 또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예. 또 영덕은 또 매력적인 곳인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영덕은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이제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요즘 많은 도시민들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게 피부로 좀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은 그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죠, 사실. 네. 자, 최근에 이제 지난 6일까지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영덕 국제 H 웰리스 페스타 2024 이게 열렸는데, 좀 생소한 또 단어긴 하지만 행사지만 이게 어떤 행사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영덕 국제 H 웰리스 페스타는 원래 한 15,000여 명이 15,000명? 예, 참가해서 성광대에 막무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한 한의협회라든가 또 이 인도 아유르베다 협회 등 또 그다음에 이 대구 한의대 또 인도 델리대학 등 그 산학 그 유명 기업이 참여한 그런 산업전과 더불어 같이 이제 행사한 그런 부분. 주로 어떤 행사들이 열렸나요? 이렇게 뭐 웰리스 그러니까 뭐 요가도 있을 테고 뭐 명상도 있을 테고. 예, 지금 이제 그 한의학은 물론 또 이 아유르베다 예. 자연의학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또 우리 산업 좀 열리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국민들이 그 포항까지도 많은 주민들 오셔가지고 아하. 진료도 받고 또 이 치료도 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세계 어떤 엑스포라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영덕에서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이 웰리스 엑스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웰리스 엑스포. 예, 이 부분은 이제 3회 이상 이제 이 대회를 개최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하. 원래부로 4회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산자부하고 기재부에 우리가 세계 엑스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이 방금도 제가 오프닝에서 웰리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군수님도 영덕을 대한민국 웰리스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늘 그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게 이 시기에 웰리스 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웰리스가 이제 이 쉽게 말씀하시면 치유 산업, 치유. 정신적 예, 치유도 있을 테고.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치유라는 건 해양 치유, 산림 치유 여러 가지 있고 또 네. 산업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메디라든가 뭐 뷰티 그리고 이런 부분 이제 음식 여러 가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그 국민들이나 이 다수 주민들이 지향하는 거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뭐 웰빙 힐링의 그 한 단계 위엔 웰리스 쪽, 그렇지, 웰리스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영덕은 왜 웰리스입니까? 영덕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참 이 기운이 좋은 그런 곳이지만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네. 우리 영덕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 이 웰리스 산업과 접목시키는 게 우리 앞 영덕이 살아갈 길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뭐 한 기사를 좀 봤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영덕을 힐링 명상 분야 우수 웰리스 뭐 지역 이렇게 뭐 선정됐다는, 제가 그것도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우리가 창수면에 위치한 그 여명, 창수면, 여명, 그쪽 유명하죠. 인문 힐링 센터가 그 명상 그 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구 경북 유일한 명상 분야 이제 우수 그 웰니스 관광지입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유라는 개념이 아까 뭐 해양 치유도 있었고 산림 치유도 있었고, 근데 요즘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먹거리에서 이게 치유를 또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먹거리 얘기가 나오면은 또 영덕 그러면은 또 대게가 또 있을 테고, 예. 이제 가을이면 또 송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영덕 송이는 뭐 두말 할 수 없는 영덕의 대표 어떤 특산물인데 올해는 좀 폭염 때문에 작황이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송이가 원래는 뭐 최악의 이제 폭염입니다. 그리고 많이 또 이 가물어서 네. 일단 송이 생산이 지금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한 일주일 내로 이제 송이가 이제 많이 생산되지 않나 이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걱정이 좀 많았겠습니다. 예, 우리 영도에는 송이 어떤 수입이 상당한데 지금 이제 어제도 비가 왔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부터 송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덕 송이가 차지하는 어떤 우리나라 송이 어떤 시장에 영덕 송이가 차지하는 분이 어느 정도쯤 되는 겁니까? 그 영덕의 송이 생산량이 이제 이 산림조합 중앙회 통계를 보면 12년 동안 연속 1위를 했는 게 영덕입니다. 12년 동안? 12년 동안 네. 계속 1위를 했고 작년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생산량 21%가 영덕에서 생산됐습니다. 예. 그럼 5개 중에 한 개는 영덕에서 났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통되는 송이가 상당 대부분이 영덕 송이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올해 뭐 기후가 좀 안 좋더라도 이게 좀 물량이 좀 확보되고 농민들이 좀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바람이 좀 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덕에서 영덕 명품 송이 한마당 축제 이게 좀 열리고 있나요? 송이장터가 이제 송이장터. 뭐 축제 송이장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0월 19일까지 현재 그 구민운영협회 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오시면은 영도 우수한 송이를 좀 이게 값싸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조금 늦어지면 또 장터도 조금 더 길게 가야 예, 되잖아요. 당연히 연장시키지. 연장시킬 수 있고. 이게 이 가을철에 영덕 송이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이 호기가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인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늘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도 힘든 문제인데 지난 7월 행정안전부 1분기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우리 1분기에 영덕군의 생활인구가 약 30만 명. 이게 이제 등록인구의 7.5배. 이게 뭐 전국에서 9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요즘은 이제 인구가 사실 상주 인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행안부에서 앞으로 이제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루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제 3시간 이상. 예, 인원을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로 체크를 하는데 네. 그리고 1, 4분기에 이제 생안부에 발표하면 우리가 한 일일 한 30만 명을 체류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 지역 그 79개 중에 지금 9위 정도로 많은 걸로. 네. 그래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영덕군이 이 생활 인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큰 어떤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걸 영덕군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또 생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보관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영덕에는 우리가 관광객이 2년 동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체류 인구가 일일에 30만 명 같으면은 이제 체류 시간을 좀 넓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시간에서 5시간인데 이걸 8시간 정도만 늘리면은 우리 영덕의 관광객이 1,000만 명, 그다음에 일일 그 체류인은 30만 명 하면 영덕 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경기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영덕 숙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점적으로 이제 행정을 펼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류형 그러면은 방금 이렇게 그런 개념을 따지면은 이렇게 영덕에 물론 많은 행사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스포츠 대회. 예. 이게 참 체류형으로 참 적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덕도 대회들이 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영덕은 이제 지금 영덕 군기가 축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축구하면 영덕이죠. 예, 축구하면 영덕이고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또 이 인도네시아 축구 감독 신태용 감독이 영덕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태용 축구 공원도 만들었고 또 현재 포항 스틸러스 또 감독이 박태하 감독도 우리 영덕 강구 출신입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김도규라든가 김진규 또 손준호, 또 이명주,
또 여성 축구 전원화 등 국가대표가 한 7명을 배출한 그 명지산 축구의 고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한 15개 정도의 그 전국 단위 축구 대회를 또 개최하고 있고 또 이 동학계에 또 이 전지훈련을 한 15,000명 이상 옵니다. 그래서 가장 영덕의 체류가 좀 긴 그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게 축구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그 시설도 확충해서 앞으로 이제 연중 전지훈련 가능한 그 어떤 그 축구의 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체류형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면 결국 이제 체류라는 거는 그만큼 영덕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침 이제 동해선이 철도가 이제 영덕에도 이제 동해선이라는 철도가 열리고 연말 되면 이제 완전 개통을 할 텐데 철도 개통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영덕에 어떤 변혁을 일어날 것이냐 보십니까? 그 철도가 지금 사실 올 연말에 이제 개통 예정으로 현재 시험 운행에 들어갔는데 이제 철도가 개통되면 첫 번째가 이제 수도권의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웰빙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내버스 뭐 배차라든가 또 우리가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가 상당히 그 전영덕에 어떤 그 많은 변화가 오지 않나 생각하고 하나는 지금 이제 내년 연말 전에 이제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대구 울산권이 영덕이 1시간 거리입니다. 뭐 포항은 그럼요. 30분 이내고 네. 그래서 부산까지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안동 고속도로에서는 충청권 이런 부분을 영덕이 앞으로 이제 2, 3년 내에 어떤 이런 그 관광객을 어떤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영덕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영덕의 주요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교통 여건도 뭐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이나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조가 올 연말에 마저 그 열차 시간으로 다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덕이 아직도 영덕이나 울진 쪽은 이렇게 지도상을 보면 교통 지도를 보면 약간 좀 오지랖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추후에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까지 생기고 나면 더 좋아지겠지만 문제는 이 횡으로 연결되는 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면 수도권하고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교수님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현재는 그 의성, 그 안동에서 영덕선이 이제 이 그 예비 노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 5차 철도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이제 그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반영되면은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영덕이 하고 의성이든 안동이든 철도가 이제 개통되지 않나. 예, 그걸 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진짜 영덕에서 서해까지도 좀 쉽게 예, 가죠. 바로 가죠. 예, 그러면 예. 서해 쪽에 있는 분들이 또 일로 올 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빨리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요거 뒤에 질문인데 제가 먼저 좀 당겨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중요하지만 이 관광객들이 영덕에서 또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투자 유치를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3사해성 공원에 이렇게 좀 좋은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 3사해성 260개 객실을 갖춘 호텔이 이제 올 12월 중에 이제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중간 검사를 지금 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 다 돼가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3사해성 호텔은 이제 운영을 옛날 대명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바로 그 대종 뒤에 보면은 또 우리 대형 리조트 그 호텔도 지금 현재 도에 서류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좀 진행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어떤 숙박업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만큼 주변의 어떤 관광지 개발도 중요할 거고 영덕 3사해성 공원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갖는 게 강구대교거든요. 예. 강구대교는 언제쯤 저희가 통행할 수 있을까요? 강구 해상대교는 그 2026년 경에 현재 26년. 예, 하고 있고 그 대교가 되면은 이제 우리 오포와 강구 사리가 연결되니까 네. 그 대교도 또 우리가 또 이 조명하고 어떤 해서 상당히 그 대교 자체를 이제 우리가 관광지로 하나의 만들고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교통망도 좀 좋아지고 영덕군의 어떤 비전들도 좀 많이 나온다면 그래도 결국은 이제 우리 바이 영덕을 해야 되려면 세일즈 영덕을 하려면은
투자가 좀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덕군도 굉장히 뭐 외부 쪽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네. 일단 기업들의 영덕을 보는 인식들은 좀 어떻습니까? 또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네, 제가 와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덕에는 어떤 우리 기업들이 본인이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은 제가 이제 어떤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신속하게 해서 기업들이 영덕에 와서 투자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그래 우리 저희들이 그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미지가 좀 좋아야 될 텐데. 예, 지금은 상당히 그 뭐 물어 말하지만 상당히 좋아졌죠. 네. 네. 자, 그리고 뭐 청년층 인구 또 아까 뭐 인구 얘기를 잠시 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좀 상주하고 젊은층 유입들이 좀 많고 그 젊은층들이 어떤 경제 주체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최근에 영덕에 대학교가 생긴다는 또 붕괴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 한의대학교가 살치더라고 이제 그 대구 한의대? 예, 예. 대구 한의대하고 이제 상당히 그 좀 매물 체결하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래는 그 돌봄 학과를 하나 개설하지만 4년제 대학교를 개설하지만 앞으로 네. 해양 관련 학과를 한 2개 정도를 더 어떤 그 영덕에 개설하기로 어떤 그 총장님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구 한의대가 원래 글로컬 대학에 이제 그 그렇죠. 선정됐기 때문에 네. 5년간 1,000억을 지원받거든요. 네. 그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영덕에 같이 투자하기로 그렇게 이제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젊은 대학생들이 영덕에서도 좀 상주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계기. 예. 자, 관광 자원 얘기를 빠지면은 영덕은 뭐 영덕에서는 관광 자원 얘기가 제일 좀 중요한 얘기니까 예.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영덕하면 관광 자원을 또 결국은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또 지질공원, 예. 참 포항도 있겠지만 영덕에도 세계 지질공원 지정된 만큼 굉장히 큰 자원들이 참 많은데 이것도 참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 관객들이 오도록 좀 준비를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우리가 경북 동해안에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금 현재 그 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영덕, 포항, 경주, 울진 이제 4개 이제 시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이제 동해안 한보 최대 이제 신생대 화석 산지로 상당히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그 여기 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또 현재는 그 내년도에 네. 그 유네스코 집행이사에서 이제 결정만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선정될 것으로 지금 현재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덕 이제 지질 자원들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뭐 이렇게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 자원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덕은 그런 지형들이 블루로드 쪽으로 다 와 있더라고요. 창포 쪽으로 이렇게. 네. 요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영덕 블루로드가 사실 이제 이 어떤 뭐 영덕의 숨은 보스가드 같은 이제 아름다운 이제 도보길, 명품 도보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부분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 길로 만들려고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유네스코 지정이 되면은 그 바닷가에 산재 있는 이 부분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관찰도 할 수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 하면은 또 금상첨화가 뜨지 않나. 네.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현재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제가 몇 가지만 원래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얘기지만 또 몇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영덕하면 사실은 농업 도시고 농업 지역이고 또 농어촌 인구들도 많을 텐데 요즘 사실은 농업이나 어업이나 환경이 계속 갈수록 그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군수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도 좀 보다듬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농업 전략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 영덕에 봤으면 이제 이 행정이 그 농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럼 그 정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와서 2년간 농업 예산을 계속 이제 그 증가를 시켰습니다. 네. 앞으로 이 농업 부분이 영덕에는 우수한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다 지원을 또 더 확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 놓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 어떤 그 신경을 쓸 그런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는 뭐 그 실제로 현장에 그 가는 건 뭐 제가 이제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올해는 태풍은 좀 피해가긴 했지만 또 언제든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영덕이 그런 수해도 한번 겪으셨고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었는데 수해나 재난 안전 대책들은 좀 그동안 좀 많이 좀 보충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뭐 재난의 대비는 이거 뭐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는 아직까지 이제 어떤 그런 뭐 재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도 우리 직원들 보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그 준비를 우리가 참 열심히 완벽하게 하면 이제 이 하늘도 어떤 그 감동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시설은 물론 우리 정신 자세 근무 모든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일기예보 보고 이제 그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화마를 겪었던 우리 영덕시장. 예, 예. 영덕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좀 변모를 하고 어떤 지역 경제에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영덕시장의 그 화재는 참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신축을 차근차근 그 하고 있고 내년 6월 경에 이제 완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예, 예. 얼마 안 그래서 이제,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영덕시장이 그 우리가 이제 이 동해안에 그것도 또 이 으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 상인회와 같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군수님께서 이제 취임한 지 2년이 됐지만 군정을 이끄시면서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늘 뭐 직원들하고 강조하는 거는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늘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센티브도 좀 많이 또 이제 확대를 시키고 네. 또 해외 연수도 제가 해외 연수 갈 때는 그냥 보고서에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보고 온나. 보고 와서 어떤 군정에 접목을 시켜라. 그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를 돕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제가 저 취임하고 지난 2년간 네. 한 42건의 공모 사업에 한 2,600억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예산 또 한 19% 수장해서 우리 군 최초로 본 예산 6천억 시대도 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고 열심히 해주는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공무원 출신이지만 후배 세대를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 예, 이제 그렇죠. 흔히 말하는 MG 예. 아주 좀 어릴 수 있는 신참내기 공무원들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면 좀 요즘 느끼는 바가 좀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육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고 또 가끔씩 이제 이 뭐 식사 자리에 가서 좀 많이 듣습니다. 네, 듣고 많이 이제 듣는다.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지 네.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 개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부서장 보고 같이 좀 그 소통하면서 잘 접목을 시키라고 이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민들과의 소통은 훨씬 더 잘하시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격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자, 끝으로 이제 또 4분기를 또 맞을 테고 이제 겨울을 또 준비하시는 주민들, 또 향후에 영덕의 발전상을 또 지켜봐야 되는 주민들께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각오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존경하는 영덕 국민 여러분, 저는 그 취임하고 국민이 늘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2년 또 이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늘 소통하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성공해 주신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방 소멸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들도 이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안과 전략을 찾아 실행하고 있는 영덕의 사례는 기대감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만의 힘으론 어려운 게 사실인데 정부 차원의 보다 지역을 생각하는 균형 발전 정책과 실행 그리고 영덕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지역민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기대해 봅니다. 장혜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